금융사기는 더욱 진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피해를 일으킵니다. 사기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그 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에는 큰 피해를 만드는 금융사기.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하고 범국민적으로 근절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아세요? 뭐라고요? 유사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YTN 최영주 앵커입니다. 유사수신 행위란 원금과 그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사기입니다. 최근 경기 악화와 불황 등을 겪으면서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고 적은 돈으로도 고수익을 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러한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 즉 유사수신 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등 고수익의 지급을 약속하면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에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 혐의업체 110개사를 적발하였습니다.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는 2011년에 48건, 2012년에 65건, 2013년에 108건, 2014년에 115건, 2015년에는 11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은 다양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금 이상의 고수익 보장이라는 매우 솔깃한 유혹. 혹시 여러분도 지금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에 눈길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의해서 다시 살펴보십시오. 이 모든 행위가 사기고 불법입니다. 은행권과 금융권에서는 그 어떤 보장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 행위,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사기를 뜻하는 이 용어는 최근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면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부실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게 매각해 자금을 모집한 금융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스스로를 크라우드 펀딩 업체라고 홍보한 B업체는 인가도 없이 4년간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원금과 확정 수익 지급을 보장하며 투자자 3만 명으로부터 약 7천억 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7천억 원 가운데 신규 투자금 2천억 원 상당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또는 배당 명목으로 속여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이용하면서 금융사기를 행했다. 결국 이들은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대표이사와 경영지원 부사장이 구속 기소되었다. 펀딩이나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문구를 인터넷 사이트나 회사 이름에 포함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면 우리가 진짜 많이 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과 함께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0이면 10 모두 투자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자를 이제 조금씩 주면 다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돈이 모였다 싶으면 이제 사라지면 되는 거죠. 이렇듯 유사수신 행위 업체의 고수익 보장 약속을 믿고 자금을 투자하거나 조달했다가는 고수익은커녕 노수익의 금융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진화하고 다양해지는 금융사기에 우리는 늘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절박한 심정에 사기에 걸려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까지 하는데요. 피라미드 투자 사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사기에 걸려들면 본인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사기로 진화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이팔 사기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공식 집계 피해 4조 9천억 원. 피해자 수가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 사기극의 피해자는
주로 노년층이었다. 의료기기 사업이 전망이 있다고 해서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구자당 제품 투자 비용 440을 납입하면은 회사가 임대 사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나눠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 비용을 납입하고 한 일주일 후부터 매일매일 35,000원씩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그렇게 8개월이 지나니까 원금 440만 원에 이자 141만 원을 해서 총 581만 원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조이팔 일당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했다.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소위 몰빵 투자를 독려해 최대한의 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달아났다. 회사가 수익금 외에도 수당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밑으로 사람을 추천해서 투자를 받으면은 부장으로 승급해서 매달 1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장 다음에 국장 그리고 본부장 이렇게 매달 직급이 오를수록 수당도 늘어서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조이팔 사기 사건의 투자자이자 모집책이었던 이들은 결국 투자금 전액 손실의 피해와 함께 지인들에게 사기를 친 가해자가 되어야만 했다. 원금 보장되고 수익 난다고 하니까 당연히 투자를 했고 또 좋은 기회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업체가 부도다고 저는 투자금 몽땅 날렸는데 제 지인들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제가 가해자라고. 이럴 줄 몰랐습니다. 고수익 보장에 눈이 멀어 투자를 했던 피해자들은 좋은 의도로 지인에게 투자를 권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도 모르게 금융사기범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에 걸려든다면 여러분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 유사수신 행위, 즉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는 폰지 사기라고도 합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라는 사기꾼이 투자금을 조달한 후 투자자의 자금으로 전 투자자에게 높은 이익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했고 그 피해는 지역 경제까지 흔들게 했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이렇듯 해외에서 시작된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는 현재 대한민국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은 고수익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수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사수신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유사수신 행위로부터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투자금 손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하셨다면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로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는 대한민국의 금융을 튼튼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사기인 유사수신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불법 행위입니다.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이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국번 없이 112 또는 133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기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고수익 보장 금융사기. 우리 모두 노력해 반드시 근절해야겠습니다.